네, 출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쪽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종근당입니다.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2위가 IS동서, 3위 오뚜기, 4위 태광산업, 5위는 한국전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근당의 상승이 좀 단연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기관의 러브콜이 상당하네요. 네, 기관 매수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런 수급 때문에 한 거의 주가가 한 100% 정도 더블 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번 월요일 날요. 월요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스라엘 다국적 제약사 제네릭으로는 1등이라고 그러네요. 테바 관련해서 테베인가요? 테바요. 네, 테바 관련해서 M&A 들어올 것이다 이런 루머 돌면서 사실은 잔잔하게 올랐다. 이제 어제 피크를 친 것 같아요. 제약주가 거의 다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도 일부 아주 작은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모멘텀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M&A 하면 기준선을 한 1.5배, PBR 1.5배 이상 가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좀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내수주 쪽에 음식료 어제 이제 제약주랑 음식료랑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일단은 제약은 조금 꺾인 것 같고요. 거래소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음식료가 괜찮네요. 오뚜기라든지 빙그레 그리고 이런 쪽들도 양호하게 좀 올라오고요. 빙그레는 신고가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지금 워낙에 이제 원달러가 계속 좀 하락이고 오늘 좀 주춤하긴 한데요. 한 1,090원에서 막혀 있긴 한데 워낙 강세 혜택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해서 한 2.8%, 한 3% 선까지 올라오는데 기술적인 흐름도 괜찮고요.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쪽들은 당분간은 좀 다른 쪽보다는 좀 견조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작 전에 이 짚어주는 뉴스에서는 보니까 엔화 부채도 좀 많이 있는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한전이요? 예, 네네. 그쪽 기업들로 또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 순위권에 올라온 종목들은 거래가 많은 종목들은 아닌데 기관 쪽에 매수가 좀 유입된다던가 하면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매가 좀 적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1위가 큐로컴이네요.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2위는 톱텍, 3위 GS홈쇼핑, 4위 포스코 ICT, 5위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GS홈쇼핑은 오늘 이제 호실적 점검해 주신 대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큐로컴은 이제 워낙에 좀 단기에 급락을 했던 부분이라서 어제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는 글쎄요, 이제 실적 관련된 재료들로는 이렇게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10월 23일 날 발표 내용 보면 한 91% 정도 실적도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인도 8 새로운 모바일 기기 나오면서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도 있겠고요. 증설 포스코가 이제 글로벌하게 증설하게 되면 이 ICT 기술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포스코 ICT는 좀 아주 큰 흐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인 것 같고요. 장비군 쪽이 어제 일부 종목군들 어제 그제 이제 LG 계열의 아바코라든지 이런 쪽도 좀 움직였었고요. AP 시스템이 단계 급락에 조금 이제 오늘은 좀 더 하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바닥권에서 좀 흔들림은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나 원희가 IPS, 유진테크도 괜찮았었고요. 또 국제엘렉트릭이라든지 오늘 오르는 그 테스라든지 톱텍, ICD는 좀 밀려나는데 어쨌든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장비군들은 낙폭이 컸던 데 따른 저가 매수라든지 또 연말 가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모멘텀도 좀 가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위권에는 포함 안 됐지만 파라다이스가 2%대 상승, 게임빌 그리고 SM도 1%대로 오르는 듯 그동안에 좀 바카라로 불리는 엔터 게임 쪽의 상승세도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1위가 LS입니다. 3%대 하락, 2위는 현대중공업, 3위 삼성전기,
4위 유한양행, 5위는 쌍용 양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실적에 대한 혹평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이라든지 아까 그 매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 쪽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제 그 목포 영암 쪽 그 조선소 사망 관련해서 그게 아마 현대 3호가 거기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선사인지 제가 체크는 못했는데 어쨌든 어제 현대미포도 좀 밀렸던 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현대미포랑 중공업이 다른 쪽보다 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쪽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글쎄 실적은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수급적인 좀 모멘텀도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PBR이 일단 2배 정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쪽보다 아주 싸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를 좀 하락하게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유한양행 또 뭐 동아제약 어제 올랐던 제약주들이 오늘 조금씩은 밀려나는데 뭐 낙폭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쪽은 시세가 끝났다고 보는 쪽보다는 좀 흔들리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전략들이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장중에 어제 거래를 실어놨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받쳐만 주면 추가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어제까지도 52주 신고가였는데요.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1위는 ICD입니다. 2위가 이트레이드 증권, 3위 드래곤플라이, 4위는 아트라스 BX, 5위는 LP 시스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근에 좀 주가 등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 ICD는 이제 AM, OLED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생각이 나는 그 장비군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장 끝나고 10월달 월간이라든지 연초 대비 연간 수익률을 봤더니 그 기계 장비 쪽, 코스닥의 기계 장비 쪽은 대부분 IT 장비군인데요. IT 장비군들이 한 15% 정도 연간으로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거래소의 기계업종 다음으로 낙폭이 큰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삼성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서 증설을 좀씩 늦춰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마 주가도 계속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는 어제 제가 상한가로 기억하는 상한가 맞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가 어제 상한가 마감한 거 맞네요. 어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좀 단순하게 좀 조정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아트라스 BX나 뭐 세방전지 이런 쪽은 실적 대비로 주가가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수급적인 면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쪽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꺾여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증권사를 소유하지 않은 그룹이나 또는 다른 사모펀드 등이 인수 후보군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업계 안팎에서 LS그룹이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LS의 오늘 하락도 단지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인수에 대한 부담도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룹사들 가운데 웬만한 데는 이제 다 증권사를 갖고 있어요. LS 쪽에서 가져간다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증권사를 하나 가져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본인들이 사용 용처가 있겠죠. 근데 뭐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차후에 좀 확인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LS는 글쎄요, LS 산전이 잠깐만 보면 지주사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LS 산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누가 안 좋아서 3분기가 실적이 실망감이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적용된 거 보니까 흑자 전환했는데 이게 왜 LS를 실적 실망감으로 오늘 그 시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향후 전망을 안 좋게 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좀 좋아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는 구간대에서 200일선에 걸려 있고요. 3% 밀렸고 이격도 적절한 것 같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한번 좀 저가 매수를 LS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해 보는 게 오히려 좀 나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는 쪽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주입니다.
1위가 SK 하이닉스네요. 2위 한국전력, 3위 LG디스플레이, 4위 우리금융, 5위는 LG유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아까 월간, 연간 조회 봤더니 그나마 좀 좋았던 쪽이 이제 IT예요. IT. 나머지는 전부 이제 소비재 아니면 이제 오락 관련된 그런 종목 섹터였었는데 IT는 아직도 대장주격인 삼성전자는 다 버리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한데 모바일 쪽이나 랜드 쪽 모멘텀 본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조금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한 1, 2천 원 정도는 갔다가 모델에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금융은 지금 금융지주사들 실적이 어제 이제 나왔던 신한지주도 한 31% 정도 작년보다 안 좋았었고요. 전체적으로 감익은 나오는데 어쨌든 PBR 놓고 봐서 좀 저평가되는 쪽들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고요. 우리금융도 지금 1,200원이면 0.58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중장기로 보면 담는 시점이 맞는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유럽 쪽 스페인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미국에서 재정 절벽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가 조금은 아주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거래량 상위. 1위는 동양시멘트네요. 2위가 인프라웨어, 3위 큐로컴, 4위 한국토지신탁, 5위는 포스코 ICT인데요. 동양시멘트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밀리는가 하더니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인프라웨어가 계속 9,000원 중후반 10,000원 선에서는 거래가 계속 되고 있네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도 계속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코스닥 100이 아니라서 안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거래 대금 실려 있는 쪽에 지금 1, 2, 3, 4, 5등 오픈 베이스도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1등에서 5등 사이에 다 이제 전자결제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KG 모빌리언스가 지금 한 9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338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KG 이니시스, 다날도 거의 300억대로 거래가 되고요. 1등에서 5등까지 좀 전자결제가 한 1,000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빌리언스는 차트가 모양이 이게 지금 갭으로 뚫은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한 15일 정도 거래일수로 거의 한 달간 쉬었던 한 보름 정도 쉬었던 구간대를 지금 양봉으로 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좀만 실려주면 추가적으로 이격 수준이 한 124% 아주 부담된 수준까지는 안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번에 10월 중순에 이격이 한 175%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네. 날개가 좀 더 위로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 좀 트레이딩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대성이 오늘 지금 거래 좀 터지고 있는데 실적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제 최근에 나왔던 비상교육보다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한 5%대로 장중점 등락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별 특징들 짚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